안녕하세요. 1번부터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그죠? 1번은 현금을 출자하다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맞죠? 비품을 현금 구입하다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됐죠. 자산의 감소. 급여를 미지급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가 아니고 부채 증가죠. 그죠? 3번 틀렸죠. 단기 차입금을 차입하다 자산의 증가, 돈이 들어왔죠. 부채 증가. 그죠? 외상 매입금을 현금 지급하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맞죠? 틀린 답은 3번. 유동자산 항목에 해당하는 것. 그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 장기 매출 재고는 비유동자산입니다. 임차 보증금보다 2년 이상이죠. 그죠? 비유동자산이고 투자부동산도 비유동, 장기대여금도 비유동, 유동성 장기부채. 요거는 원래는 이제 장기부채라는 비유동자산인데 유동성 하는 거는 1년 내에 이제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장기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동성 앞에 유동성이 붙어 있잖아. 그죠? 그건 1년 내라는 뜻이고 답은 5번. 회계 순환 과정과 관련된 다음에 설명이죠. 올바르지 않은 거. 복식부의 기본 구조는 원장으로 구성되지만은 거래가 가장 먼저 기록되는 부분은 분계장이다. 맞죠? 수정분계의 대부분은 수익과 비용을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역분계는 기존 거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역분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역분계는 언제까지 하면 이겁니다. 12월 31일 날 분계해놓은 거 있죠. 그죠? 요걸 반대로 해주는 거. 요 우리가 역분계라 해라죠. 그죠? 역분계. 그 선급보험료, 보험료, 선급보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요걸 역분계라 하는 겁니다. 요걸 역분계. 반대 분계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요 반대로. 이거는 결산때 하는 겁니다. 그죠? 결산때. 근데 거기 보면은 역분계는 기중 거래를 했죠. 그죠? 기간 중에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 시에 그죠? 대체 분계를 말하죠. 12월 말에 요 거래를 반대로 한 요걸 역분계를 한다. 3번은 틀렸습니다. 회계 처리 시스템이 전산화된다고 해도 회계 원칙의 개념이 변하지 않는다. 특수분계장은 거래가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특수분계장이라는 건 어떤 그 거래가 빈번한 거. 딴 게 아니고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계정을 어떤 란을 갖다 하나 따로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 현금이 자주 그죠? 돈 들어오고 자주 발생되면 이 계정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죠. 별도로 이렇게. 요 우리가 특수분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상거래가 많으면은 요 외상거래 있죠. 외상 매출금 이런 계정을 따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어음거래가 많으면 요 어음에 대한 걸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따로 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우리가 특수분계장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다음에 4번. 4번은 순환과정 이야기죠. 요거 기초와 기말이 있다고 좀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다. 여기서는 이 보면은 기초의 총 자산은 기초의 5만 원이고 기말의 6만 5천 원, 자산은 기초의 5만 원이고 기말은 6만 5천 원이다. 그리고 부채는 기초가 2만 5천 원이고 기말은 3만 3천 원이다. 이래 있죠. 그죠? 기준 거래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요 자본을 알 수 있죠. 2만 5천 원. 그죠? 요거는 3만 2천 원이다. 요 기준 거래가 있었다. 기중에 거래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5천 원을 현금 배당했다.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그죠? 다음에는 기타 포괄 이익이 있었죠. 기타 포괄 이익은 플러스죠. 이래 하고 나면은 이익이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요거 얼마고.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거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거. 요 이익이잖아. 그럼 기초 자본이 얼마죠? 22,000원이죠.
3만 2천 요 빼니까 답 만 원이다. 그죠? 만 원. 답은 5번이죠. 시산표의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발할 수 있는 경우다. 대차 평균의 원리를 하는 것은 시산표, 차변과 대변 합계가 같다. 그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변, 대변, 어느 한쪽의 오류는 발견할 수 있죠. 양변에 오류가 생겼다. 양변에 동시 누락했거나 동시 이중기입한 거,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금액이 같아져 버리니까. 한쪽 오류는 발견할 수 있죠. 그죠? 한쪽, 한변, 차변이나 대변의 오류가 있으면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한변 오류라 하는 말, 그 1번은 거래 전체가 이중으로 기입되다가는 차변, 대변에, 그죠? 두 번째, 계정 과목을 잘못했다. 금액은 정확하다. 그죠? 발견할 수 없다. 거래 전체를 누락했다면 발견할 수 없죠. 4번에 보면은 대변의 금액을 잘못 계장했다. 차변은 정확한데 대변만 잘못했으니까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우연히 상기된 것도 발견할 수 없죠. 그죠? 다음 6번.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 개선되었다. 이때 기말잔에 대한 수정 분계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은 정확한 이익 얼마고 계산해 보세요. 이런 물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이 어떤 우리가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이걸 수정 전에 장부상의 이익은 20만 있었는데 아래 오류를 수정하고 나면은 수정 후에, 그죠?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이거. 그러면은 아래 상이 반영 안 됐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익을 수정할 때는 자산은 이익을 증가시키죠. 그죠? 플러스 수익도 자산 마찬가지 플러스고, 부채는 이익을 감소시키죠. 요거는 빼야 되는 거고, 비용도 빼는 거죠. 그죠? 이걸 알고 문제 보면 됩니다. 그죠? 첫째, 선수 수익은 부채잖아. 빼야 되고, 마이너스. 그죠? 선거 비용은 자산이죠. 플러스. 이렇게. 미지급 비용은 부채다. 그죠? 마이너스. 미수는 자산이죠. 플러스. 이 답이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게 지금 얼마가 되죠? 4만 원. 만 원이네. 만 원 플러스니까 답은 21만 원 되겠다. 그죠? 이번에는 7번 재무복을 위한 설명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재무회계는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죠? 그 수탁받은 자의 경영 책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회계는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주요한 속성을 말한다.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의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내부 정보 이용, 내부 아니죠. 외부, 내부가 잘못됐네요. 그죠?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해주는 재무보고 수단이다. 내부 정보 이용자 아니고 외부 정보 이용자다. 틀렸다. 그죠? 5번. 발생기준은 어떤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발생기준 하면은 우리가 발생이라는 거는 항상, 그죠? 요 1년 동안에 발생된 거면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자 이겁니다. 올해 거는 올해 거 하자. 올해. 요게 발생기준이잖아. 올해 거만.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죠? 돈 받은 게 만약에 뭐 70원 있다. 안 받은 게 30원 있다. 장부에다 우리 기록할 거는 100원 기록해야 돼. 이게 발생 기준입니다. 그죠? 받은 것만 하는 무슨 기준이죠? 현금 기준. 알겠죠? 연날까지 다 기록하자. 연날까지. 내년 거는 내년 기장하는 거고, 올해 걸 다 기장하자. 요게 발생된 거. 그죠? 알겠죠? 요게 발생 기준이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가장 관련 있는 게 뭘까요? 기간별 보고죠. 그죠? 거기서는 3번. 요 3번이 관련이고, 요 말 대신에 이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수입 비용 대응 원칙. 요 말 나오면 요게 또 답이 될 수 있다. 그죠? 수입 비용 대응.
이것도 결국은 말하면은 발생기준이죠. 1년 동안에 발생된 여기에 수익과 여기에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요거 차이가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발생기준 개념이다. 알겠죠? 9번.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수정 후에 올바른 예금 잔액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수정 전에 그게 당좌예금 잔액 10만 있었다. 은행, 우리 회사의 수정 전에 잔액은 10만 원이고 은행은 12만 5천 원 있었다. 아래 은행에 미입돼 은행에 플러스 현재 기발행 미지급 수표가 있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지급이 안 됐다. 그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당좌 차후자는 이자는 우리 회사가 돈 줘야 되죠. 그죠? 줘야 될 이자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조정잔이 얼마고 9만 5천 원이네. 이것도 맞게 나옵니까? 9만 5천 원. 맞네요. 그죠? 조정 후 잔액 9만 5천 원이다. 10번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업에게 기준수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유가증권은 취득 후에 만기, 단기, 매도 하나로 분류한다. 그죠? 1년 내면은 단기. 물론 이제 여기 용어는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상가 원가 이래. 그죠? 예, 용어는 변경이 됐다. 그죠? 그래. 막 같이 보면 됩니다. 내용만 알면 되니까. 2번 매도라는 거는 기타 포괄 1년 내에 처분되어 현금 해득이 확실한 것에는 유동자산을 불러한다. 1년 내라면 유동자산 맞죠?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면 평가해야죠. 그죠? 시장성이 있다는 거는 시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시장성 있는 거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하고 그 시가로 평가한다. 3번 틀렸네요. 그죠? 단기는 매도나 만기로 재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리고 매도를 만기로 분류변경할 수 있으며 만기를 매도로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11번. 예, 옳은 걸 모두 골라보세요. 그게 지금 묻고 있는 거다. 그죠? 취득은 지금 문제가 보니까 1년도 5월 9일 날 A사 주식 100주를 400만 원에 취득했다. 100주를 400만 원에 취득했다. 이걸 400만 원에 취득했으면은 주당 4만 원이겠네요. 그죠? 요래 취득했다가 팔았다. 처분. 8월 5일 날 50주를 팔았다. 팔 때는 195만에 팔았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5, 3은 15, 5, 9, 45, 3만 9천에 팔았네. 결국, 그죠? 이래 팔았으니까 195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평가. 이거는 평가는 이제 시가, 결산 때 50주가 남아있는데 이 단가가 금액이 지금 220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가는 얼마냐 하면은 4만 4천 원 되겠죠. 그죠? 그죠? 단가를 나누면 되니까. 그죠? 금액에다가 수를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자 보세요. 묻는 말 그 1번 취득 한 주당 취득 원가는 4만 원이다. 맞네. 2번 처분 손실은 25만 원이다. 보세요. 4만 원짜리를 3만 9천에 팔았으니까 1,000원 손해봤죠. 50주잖아. 손실 얼마? 5만 원. 그죠? 그 손실 지금 2만 5, 20원 털렸네. 나는 털렸다. 그죠? 평가이익 보세요. 평가이익은 여기 요래 했잖아. 4만 원짜리가 4만 4천 원 됐습니다. 4천 올랐네. 그죠? 4천 올랐는데 50주니까 이익 얼마? 20만 원. 20만 원 맞죠? 그러면 가와 다. 가와 다다. 그죠? 3번. 12번 표시가격 만 원인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런데 할인 20% 해줬네요. 그죠? 뭐 수량 할인 20% 했다면 8,000원이잖아. 그죠? 외상으로 팔았는 건. 외상으로 팔았는 매출 채권은 8,000원 20% 할인해 줬으니까. 그죠? 8,000원이다. 그런데 조건이 2, 슬러시 10,
N 30 조건이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그 물건이 도착하면은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10일 내에 결제하면 2% 할인해 준단 말이잖아. 그죠? 10일 내비는 2% 깎아줄게.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 2% 할인해 주겠다 하는 요 조건이죠. 그 결제일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8월 1일 날 외상으로 팔고 결제는 언제 했죠? 8월 5일 날 했네. 10일 내에 했죠. 그럼 2% 할인해야 되잖아. 여기서 우리 2% 할인 2% 할인 받습니다. 그죠? 8,000원에 2%면 얼마죠? 160원 되겠네. 그럼 할인 받고 나면은 여기에 내가 7,840원이죠. 그죠? 요 돈 받으면 되죠. 현금 회수액. 그 현금 회수액은 7,840원이고 매출 채권은 8,000원이다.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13번 대손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 채권 1,000원을 대손 추정하다. 그럼 대손 상각비 1,000원, 대손 충당 1,000원 맞죠? 두 번째 대손 충당 잔액이 2,000원이 있는데 1,000원이 회수 불가능하다. 된 돈이 회수 불능됐다. 그죠? 그러면 매출 채권 대손은 맞네. 충당금이 500원 있습니다. 1,000원이 회수 불능됐다. 그럼 500원 충당금, 나머지는 대손상이 맞죠. 그죠? 단기에 대손으로 확정된 1,000원의 매출 채권 가운데 5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랬죠. 차변의 현금 회수했다. 단기에 대손으로 확정된 1,000원의 매출 채권 가운데 500원을 현금을 회수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대손이 됐을 때 요 매출 채권이 대손됐을 때 그죠? 요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은 대손 충당 처리하고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은 대손 상각비죠. 그럼 요걸 우리가 이제 현금을 회수했는데 금년도 끄잖아. 그죠? 취소니까 여기 반대로 와야 되죠. 그죠? 만약에 대손 충당금을 했었다면은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다면은 대손 상각비. 두 개를 했다면 두 개, 이렇게. 취소가 돼야 돼, 취소. 그 단기본은 취소죠, 그죠? 그 대변에 여기 들어와야 되죠. 4번은 잘못됐다, 그죠? 그 매출 채권은, 그거는 돈 받은 거잖아. 대변이 있다는 거는, 그죠? 외상가 받은 거고. 요거는 회수불능됐던 걸 다시 받는 거는, 요 계정이 대변에 와야 되지. 그죠? 요게 취소니까. 그죠? 4번이 잘못됐다. 그런데 5번에 보면은 정기에 대손 처리했던 회수에 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 맞죠? 14번 결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매출이익 계산해 보세요. 매출이익은 이거잖아. 상품 계정이에요. 그죠? 요게죠.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 매출 빼고 나면 이익이다. 그죠? 이익. 자, 이걸 구하는데 그 지금 자료가 매출액은 156만 원 나와 있다. 그죠? 매출액은 156만 원 나와 있고 매입액은 120만 원이다. 요건 120만 원 나와 있고 아니네. 매입의 누리 있네. 빼야 되겠네. 그죠? 여기서 매입의 누리와 매입 할인은 빼야 되겠다. 그럼 매입액 120만 원에다가 5만 원 빼고 3만 원 빼니까 112만 원이죠. 예. 그리고 아래 그 보면은 그죠? 기초기말 나오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 3분법 분계인데 요거는 바로 항상 먼저 나와 있는 게 기초다 그래 보세요. 알겠죠? 매출원가 만원 아래는 보면 재원 15,000 나와 있죠. 위에 게 만원 여기에 기초. 요거는 기말이다. 이렇게. 알겠죠? 우리 이제 3분법 분계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기에서 나오는 건데 요렇게 혹시 자료가 주어지거들라. 알겠죠? 항상 위에 거는 기초 금액을 나타내고 아래쪽은 기말 재고를 나타낸다. 요래 아세요. 알겠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거 이제 그럼 뭐 답은 간단하잖아. 그죠? 답 구하는 거는. 요거 더하고 빼면은 답 나오겠다. 그죠? 답은 4번이죠. 이번에는 15번.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재고 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에는 정상적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맞죠? 재고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의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거 잠깐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기말 재고가 요 금액이 뭐냐 하면은 장부죠. 그죠? 요게 장부다. 근데 이 금액이 만약에 실지 재고가 예를 들어서 13,000원이다. 만약에 지금 시가가 10,000원이다. 이런 경우, 요거 차이 있죠? 2,000원. 요거는 감모 손실. 그죠? 감모 손실. 요거 차이를 우리는 뭐라 하죠? 평가 손실을 하죠. 그죠? 요거는 정상이면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비정상은 비용 처리야. 그대로 두는 거고, 요게 정상이면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요거는 항상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평가 손실은. 근데 보통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주어진다. 혹시 안 주지더라도, 요거는 정상과 비정상 주어지고, 이거는 매출원가에 한번 들어가는 거니까, 말이 혹시 빠지더라도 이거는 매출원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매출원가 들어가는 거고, 매출원가에다가 포함하는 거고, 요것만 정상이면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요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요게 비정상이면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평가 손실은 항상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우리보다 시험에 보면은 뭐 감모 손실과 평가손 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정상이다. 이렇게 주어지지만은 원래는 감모 손실만 정상 비용 구분하고 평가 손실은 100%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겠죠? 다음 3번. 매입 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이런 걸 빼야죠. 차감하다 맞고.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항목별 이 원칙이잖아. 그죠? 원칙인데 조별은 할 수 있다. 유사항목은 총액 기준은 할 수 없다. 잘못됐죠? 4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하여 저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은 재무상의 가액으로 한다. 그게 바로 저가법이다. 그죠? 다음에 16번.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경우에 상품 매출 이익 얼마고 물었네요. 그죠?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빼면 되죠. 매출액에서 이 매출원가 원가를 뺀 거 이게 우리가 상품 매출이익이잖아. 그죠? 상품 매출이익 또는 우리가 매출 총이익을 합니다. 그죠? 매출액에다가 매출원가를 뺀 거 이게 매출이익이다. 이건 알고 있고 요거 구해 보세요. 문제가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다. 그 매출액은 나와 있잖아. 그죠? 매출액은 보면은 10월 12일 날 하고 10월 22일 날 하고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그 매출액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거 보면은 10월 12일 날에 600에 185이면 얼마죠? 10만 8천원 하고 아래 450개 그 450개에다가 200원 하면 얼마? 9만 원이죠. 그 두 개 더 하면 얼마죠? 예? 19만 8천 원. 여기 19만 8천이다. 그죠? 여기 19만 8천 원. 나와 있다. 알았죠? 그죠? 여기서 요건 빼면 되잖아. 매출원가. 그죠? 우리 매출원가 구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자료를 가지고 매출원가 구해볼게요. 자, 구합니다. 보세요. 예. 지금 200개, 500개. 뭐 차례도 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다. 그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뭐 전체로 해볼게. 몽땅 이라는 거 실사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이나 결과는 같다. 그럼 50개. 사왔는 거 지금 다 적었습니다. 200개. 지난달에 사왔던 거. 500개. 400개. 그리고 50개. 이 중에서 몇 개 팔았죠? 1050개 팔았네. 그죠? 600개와 450개, 1050개 팔았잖아. 그럼 여기서 200개, 1050개 팔았습니다. 1050개. 그러면 200개, 500개, 여기서 몇 개? 350개. 그죠? 350개 팔았잖아. 그럼 요건 남았는 거 지금 50개 남았죠? 요거 남았죠? 요거는 기말 재고.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고, 요거 200개, 500개, 350개 팔았죠? 요 팔았는 거는 뭐죠? 매출원가. 요거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계산할 수 있죠? 그죠? 200개는 얼마짜리냐? 원가는 100원짜리. 500개는 120원짜리. 요거 400개 중에서 350개니까 140원짜리잖아. 요거 계산하면 200개 100원 하면 2만원. 500개 120원 하면 6만원. 350개 140원 하니까 얼마냐 하면은 49,000원. 그죠? 요거 더 하니까 129,000원 나오네. 요게 매출원가다. 요게 129,000원의 매출원가다. 그럼 매출이 얼마고 빼면 되지? 69,000원 나오겠네. 답이다. 그죠? 답 3번. 다음에 17번. 도난, 손실. 도난, 손실 나왔다. 이거는 우리 도난, 손실은 기말 재고에 구하면 되죠. 그죠? 이 계정에서. 자로 보니까 그게, 원가 말 나오네 있다. 그죠? 원가 이용하자. 원가, 기초기말, 여기에 매입, 매출원가, 이렇게. 이 자료에다 넣습니다. 그죠? 넣어가지고, 기초기말, 매입, 매출원가에다. 이 매출원가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이익 가산하죠? 25% 이익 가산 팔았다. 그죠? 1.25. 여기다가 1.25 해서 매출. 이렇게 주어졌죠. 그럼 여기다 우리 이제 자료에다가 대입합니다. 월초는 58,000원. 매입은 685,000원. 매출은 84만원. 여기 84만원 있다. 그럼 이거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매출원가 구할 수 있죠. 요 매출원가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요거는 요거. 그죠? 요거는 요거 하면 얼마 나오죠? 67만 2천원. 그러면 요거 이제 더하고 빼면 요거 나오겠네요. 그죠? 기말 재고. 기말 재고는 얼마 나오죠? 7만 1,000원. 7만 1,000원 나왔다. 그거 보니까 기말에 우리가 지금 실제 조사해보는 여기 장부잖아. 그죠? 장부가 7만 1,000원인데 여기 지금 장부잖아. 그죠? 실제 조사해보니까 4만 4천원이더라. 그럼 얼마 부족하냐 묻잖아. 얼마죠? 2만 7천원. 그죠? 3번이 답. 다음 18번. 18번 문제다 보니까 지분법 문제 나왔네. 지분법. 바로 그죠? 지분법은 우리 요거 딱 기억나야죠. 시드원가에다가 그죠? 이익이 생기면은 더하고 배당은 빼고 요게 지분법이다. 그죠? 그럼 문제. 그 지금 시드원가가 얼마죠? 예, 보유하고 있다. 그죠? 관계기업 투자회사에서 그 발행주식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10,000원이라 그랬죠? 그럼 얼마? 100만원이겠네. 이 100만원인데 내가 지금 이거는 지분율이 몇 프로죠? 40%다. 그죠? 그 회사가 지금 우리는 이익이 얼마 생기다 그랬죠? 40만원이다. 40만원에 40% 얼마죠? 16만원. 더하고 그게 배당 얼마죠? 배당은 주당 1,000원이라 그랬네. 주당 내가 몇 주죠? 100주가 있잖아. 그럼 얼마? 10만원 빼고 얼마? 106만원 되겠네. 그죠? 답.
맞습니까? 106만 회이죠. 예, 다시 지분법 주식이다. 그죠? 거기 보니까 지분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죠? 주당 만 원이니까 400만 원. 그게 우리가 지분법 할 때는 그 시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지분법이라는 거는 그 지분법 적용하는 거는 그대로 치드 원가에다가 요걸 더하고 빼면 되니까 그래서 40만 원 더하고 그죠? 그 배당 빼면 되죠. 그죠? 40만 원에 40%니까 16만 원 더하고 거기에 주식은 내가 주당 1,000원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주죠. 100주에 1,000원이니까 10만 원이잖아. 요거 더하고 빼니까 106만 원 되겠네. 예. 그게 4번이 답인데. 그죠? 답 4번입니다. 지분법인데. 다음에 이번에 19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유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측정할 수 있을 때 모두 충족한다. 맞죠? 그죠?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에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 그 차액은 원가에 포함하죠. 지상 건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면은 이런 건물 내가 샀다가 그죠? 이걸 사용한다면은 장부에다가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배분한다. 그죠? 나눠줘야 되고. 4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액으로 한다. 맞죠? 시장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현금거래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맞고. 5번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위하여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 토지를 취득해서 건물을 철거한다. 이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 비용 뭐로 한다 그랬죠? 예? 예, 요거는 비용 처리하죠. 그런데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그거는 뭐래? 아니지. 다시 두 개 나왔네. 그죠? 5번 건물을 우리가 이거 건물을 취득해서 요걸 철거하는 경우하고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요거는 사와서 철거한다. 그죠? 사와서 철거할 때는 요거는 사왔을 때는 토지와 건물을 사왔죠. 요거 철거하고 나면 남는 건 뭐죠? 토지. 모든 비용은 어디다 가죠? 토지. 요거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요거 뭐로 처리하죠? 철거 비용 뭐로 처리하죠? 비용. 다르죠? 그죠? 요 때는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 요거는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런데 4번에 보니까 둘 다 비용, 토지 원가 포함한다 그랬네. 이건 비용이잖아. 이게 두 개입니다. 그죠? 요 경우는 토지, 요 경우는 비용 처리하는 거다. 20번. 거기 보면은 선박용 엔진을 제작하여 장기 할부 판매하고 있다. 엔진 한 대를 120만 원 할부로 팔았다. 그 할부로 팔고 판매 시에 현금을 20만 원 받았다. 요걸 우리가 할부로 팔고 나서 요걸 판매 시에 현금을 20만 원 내가 받고 나머지는 매년 7월 1일에 50만 원씩 받기로 했, 두 번 받기로 했네요. 그죠? 매년, 그죠? 50만 원씩 받는다. 매년 받는 거는 뭐죠? 연금 평가 개수. 그 얼마 나와 있죠? 1.7355.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8, 6, 7, 5. 8, 6, 7, 5. 이러네. 8, 5, 이러는 5, 7, 35. 7, 7, 5. 8, 6, 7, 7, 5죠. 그죠? 7, 7, 5. 요렇게. 8, 6, 7, 7, 5, 0.
그럼 결과적으로 묻는 거, 요거 이제 현금은 20만 원이고, 요게 현재가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 묻는 게 뭐죠?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한 할인이 10%다. 그죠? 높다. 이 경우에 장기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고 물었다. 그죠? 뭐냐 하면은, 여기 답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첫째, 우리 장부에 기록할 매출액 얼마냐? 그 다음에 요 매출 팔고 이익 얼마냐? 이런 물어보잖아. 그죠? 요거하고 그 3번 우리 지금 묻고 있는 다르잖아. 그죠? 외상 매출액 얼마고? 나눠볼까요? 나눠보면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죠? 매출액 얼마죠? 이거잖아. 그죠? 1067750. 그러면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아니죠. 원가 지금 원가가 얼마 나왔죠? 원가 얼마 없죠? 원가 없네. 그죠? 그럼 이익은 구할 수 없겠다. 그죠? 자 보세요. 현금 받고 파는 게 얼마죠? 요거잖아. 외상 매출은 요거 맞죠? 지금 문제가 요거 묻습니다. 요거 물어보는 게 요거 말을 그게 뭐라 돼 있죠? 그 장기 매출 채권에 있잖아. 장기 앞으로 돈 받을 거 외상값 요 말을 여러 말을 바꿔놨잖아. 매출 채권 그죠? 외상 파는 게 이거잖아. 아니 돈 못 받았잖아. 그죠? 요거 묻는 겁니다. 그 묻는 말만 알았으면 답은 간단하잖아.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21번은 뭔가 한번 볼까요? 요거는 문제를 살짝 바꿔놨네. 그죠? 연수하기법이다. 치드원가 얼마고, 치드원가에서 우리는 잔존가치 뺀다. 잔존가치 얼마죠? 5,000원이네. 그게 지금 연수가 7년이네. 그죠? 7년이면은 1에서부터 우리, 7가 다음 얼마죠? 28. 합계 28이다. 그죠? 지금 문제를 보니까 3년 말 누계가라 그랬잖아. 누계. 3년까지 누계다. 그죠? 그러면 1년, 2년, 3년 누계 얼마? 18이죠. 이게 얼마다? 36만 원. 그죠? 이거 X 구하면 되잖아. 그죠? 대입해가지고. 그게 뭐 대입하면 이거는 뭐 1번부터 대입하면 되죠. 그죠? 이거 대입해서 이거 나오면 되잖아. 그죠? 그 아니면 뭐 이거 풀면은 그죠? X 마이너스 5천 해가지고 넌 요거 나누기 요거. 그죠?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그걸 하면 되죠? 18분의 28. 여기 딱 떨어지네. 56. 5천원 더하면 565. 딱 나오잖아. 그죠? 3번 답이다. 22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보자.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비용 처리다. 맞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그 기준을 충족하면 자산. 충족 못하면 비용 맞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거, 그건 연구 단계로 봅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죠? 무형자산은 정액법이나 체감잔액법이나 연수학계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을 사용해 상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 정액법.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뭐 라이선스 등등 할 수 있으며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맞죠? 그죠? 다음 23번. 사채 문제 나왔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일 뿐만을 적용한다. 맞죠?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유효이자율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유효이자율보다 낮다가 아니고 높다 해요. 높다. 높다. 알겠죠? 이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빼야 되잖아. 그죠? 사채 발행비는
요 사채 발행비를 우리가 액면가 예를 들어서 그죠? 100원짜리를 만약에 95원에 발행했다. 90원에 발행했다. 여기 만약 사채 발행비가 그죠? 20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요 사채 발행비를 요 반에 빼야 되잖아. 그죠? 여기 70원 되잖아. 그죠? 결국은 이때는 이제 액면 100원짜리를 우리는 발행했다. 70원에 발행했다. 이래 보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게 그죠? 사채 발행은 만약에 사채 발행비 없었다면은 이거는 100원짜리가 발행가는 지금 원래는 90원이잖아. 그죠? 그죠? 90원인데 사채 발행과 있으면은 70원 되잖아. 그죠? 이때 이제 여기에 발행가에 적어지 버리잖아. 그죠? 여기 이건 90원 되고.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유효이자율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유효이자율보다 높다 그랬잖아. 그죠? 발생하는 이 경우에 만약에 그죠? 요 유효이자율하고 요 이자하고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효이자를 이제 요걸 조금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이거 했잖아. 그죠? 액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그죠? 액면 돈 100원 내가 빌린다. 예를 들어서 1,000원 빌리는데 그죠? 요 1,000원을 내한테 만약 빌려주면은 매년 내가 이자를 만약 10% 준다. 그죠? 이자 10%면 이자 만약 8% 할게요. 8%면 80원이잖아. 그죠? 매년 내가 80원씩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돌려줄게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지금 1,000원 하고 요 1,000원을 내가 만약에 빌려주면은 앞으로 이자 80원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돌려주겠다 그랬잖아. 그럼 결국은 요 돈이 전부 다 1,400원이죠. 그죠? 요 1,000원과 1,400원의 그 가치가 같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1,000원 내가 안 빌려주면 1,000원, 요 빌려주면은 이자 8원씩 8% 주다가 1,000원 주려고 그랬잖아. 요때 조금 전에 내가 여기 1,000원에 대한 80원 이자라고 그랬잖아. 여기 이자가 몇 프로죠? 8%죠. 요 8%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요 미래 가치의 그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유효이자율이라 이랍니다. 원래 뜻이 알겠죠? 요걸 유효이자로 일하거든요. 요거 알겠죠? 이자율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죠? 요 이자율인데 요게 이자율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요걸 우리가 이 발행가액을 구할 때 요게 대한 현가계수, 요게 대한 현가계수가 얼마였죠? 5년에 대한 현가계수 0.6이 나왔잖아. 그죠? 0.6209 나옵니다. 620원. 5년의 연금 현가계수가 3.7907 나와요. 7908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나왔죠. 이게 얼마냐 하면은 약 303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923되잖아. 그죠? 이게 발행가액이거든요. 그죠? 그죠? 발행가액.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요 1,000원에 대한 현가계수와 이자에 대한 연금 현가계수를 요구하면 요게 발행가액이잖아.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요 1,000원짜리 얼마에 발행하느냐? 923원에 발행하게 된다. 요게 발행가액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발행가액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죠?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은 발행가액이 줄어들어 버리잖아. 그죠? 요게 적어져 버리면은, 요 금액이 적어지면은 요걸 우리가 요 금액이 적어지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요 이자를 같이 해줘야 되니까 요 가치와 요 가치를 일치시켜 줘야 되니까 요 금액이 낮아지면 요거는 높아져야 같아지겠지. 그죠? 이자율이.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게 만약에 900원 되잖아. 900원 되면 요게 한 9%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같아집니다. 여기 이자율이. 요게 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내용이. 예. 그래서 거기에 2번 같은 경우는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유예보다 높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생하는 경우에 수령한 현금 전체를
사채 발행가액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 왜냐하면 그 발생기자만큼은 빼야 되잖아, 그죠? 빼주고 유효이자법을 적용하여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은 사채 발행 자금 상각과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은 증가한다, 맞죠, 그죠? 발행가액으로 회계 맞고 증가한다, 맞네요, 그죠?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년 인식하는 사채이자 비용은 다르다. 맞죠? 예, 발행가액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24번은 사채 발행 문제 나왔네요. 그죠? 액면 이자율은 연 10%고 이자 지급은 12월 말일이고 이 경우에 이자 지급 후에 사채의 장부금액이 966199다. 이 경우에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고 문제를 살짝 변형해 놓은 겁니다. 그죠? 요거는 사채를 우리가 발행했는데 이거는 액면 이자율이다. 그죠? 장부가액이 이자 지급 후에 장부가액을 물었네. 그죠? 액면은 그게 지금 이자율이 10%니까 액면이가 10만이니까 100만이겠네. 그죠? 발행가액. 발행가액이고, 그리고 요게 지금 발행 얼마 안 주어졌고, 그죠? 요게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었다. 그죠? 있었고, 요 금액을 우리가 요 할인 발행 차금을 요걸 상각하고 나서 상각 후에 요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966199다. 그죠? 요게 966199다. 이거 나왔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 보면은 그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액면이자가 지금 10%죠. 액면이자가 10만 원 나가겠고 요게 상가액이잖아. 그게 상가액 나오죠. 그죠? 14,236원 요게 상가액을 나갑니다. 그럼 끝났죠. 그죠?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액면이 100만 원이면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빼면 되니까, 그죠? 33,801원. 그 요거 구할 수 있겠네. 요거 더 하면 되죠. 플러스 하면 되니까. 48,037원 되겠네. 그러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요금에. 951963. 그죠? 951963이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 요게 몇 프로 하니까 요게 요 금액에서 요거 뺀 게 요거잖아. 그죠? 여기서 요거 뺀 게 요거니까 요건 더하면 되죠. 114236.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114236 나누기 요거 하면 이자율. 거기 몇 프로 나오죠? 12% 나왔겠네. 예, 답은 3번.